네, 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 화상 면접 노하우, 비대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 진행을 하게 된 강사 이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화이서비스 아카데미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모든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언택트, 또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계신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채용 방식, 또 채용 문화에도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로 상반기 기업들의 채용 현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상반기에요. 무려 44.9%의 기업들이 이미 언택트 채용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전에는 어떻게 채용 설명에 참여하셨었나요? 오프라인에 가셔서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는 채용 설명에 참여하셨겠지만 지금은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그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접 과정도 지금 여러분들 저를 만나고 계신 것처럼 화상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직무 테스트에서부터 모든 전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실제로 이 언택트 채용을 진행한 우리 구직자분들,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언택트 채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많았지만 실제로 참여해 보신 분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언택트 채용 실제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불필요한 시간들, 기업에 가서 이동하시거나 또는 대기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시간이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없이 이러한 면접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이 언택트 방식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또 효과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확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언택트 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채용 방식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요, 이 언택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꾸준히 이 기업이 도입을 시도하려고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생긴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 방식을 조금 더 앞당겨서 기업에 도입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단기 또는 장기적 관점을 바라보면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모든 구직자분들이 이 언택트 방식에 익숙해지셔야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표적인 언택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 면접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일단 봐주시면요. 화상 면접 이미지 경쟁력의 시작, 어떤 것부터 준비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복장, 네, 그리고 메이크업, 헤어, 호감을 주는 이미지, 네,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화상 면접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화상 면접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이 언택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첫 번째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 꼭 하셔야겠죠? 첫 번째는요.
화상 면접 이미지 경쟁력의 시작. 네, 이것부터 꼭 갖춰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화상 면접 최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집이라고 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화상 면접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올리셔야 하는 부분이요. 내가 스스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경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호감도 있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화상 면접에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미지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 특강을 들으셨을 때 기본적으로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이용하셔야 하는지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배경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저도 아주 지저분한 벽면이나 또 어떤 어두운 벽면을 배경을 두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멋진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라고 하는 배경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면접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가상 배경을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집이나 또는 스터디룸에서 진행을 하실 때 가급적 깨끗한 밝은 톤의 벽면이 노출되도록 벽면으로 이 화면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벽면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노출되는 범위와 각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한 중반부에 얼굴이 위치되게끔 이렇게 화면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제가 만약에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거나 또는 화면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얼굴을 크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네, 여러분들 증명사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얼굴만 우리 인사 담당자에게 크게 보여줬을 때는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굴을 아주 가까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서 떨리는 감정, 불편한 감정, 또는 준비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의 상황들, 표정에 고스란히 나타나시잖아요. 이러한 감정들이 그대로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이 돼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인사 담당자에게 비춰지는 여러분들 화면의 범위는 지원자의 상반신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하고요. 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요 이렇게 내려다본다.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려다보시나요? 네, 권위와 또 압도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다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을 이렇게 내려보는 시선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려면 지금처럼 약간 웹캠, 카메라를 올려다보시는 시선이 될 수 있게 각도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책상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요.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각도로 잡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책상 밑에 노트북 밑에 책을 여러 권 쌓으신다거나 또는 단단한 박스를 아래 두셔서 카메라를 올려다볼 수 있게 시선의 범위를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구성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팁은요, 바로 조명입니다. 네, 지금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조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조명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조명빨이라고 하는 뜻이요, 조명을 받아서
실제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효과, 이걸 조명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조명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셔서 훨씬 더 밝은 인상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집에서 조명을 사용하실 때 어떤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욕심이 앞서셔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조명을 쐬시면 시선 처리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거고요. 조명을 쏘실 때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벽면 또는 여러분들 책상에 간접적으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여러분들의 피부톤에 반사돼서 간접적으로 밝게 보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을 모두 다 구성을 하셨다. 그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은 바로 복장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대부분 면접에 참석하실 때 어떤 복장 준비하실까요? 네,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장을 입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은 블라우스 또는 셔츠, 남성분들은 셔츠와 어떤 베스트와 자켓을 입으시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화상 면접에서는요, 정말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상반신만 노출이 되니까 하반신은 아주 편안한 복장을 하고 아주 편안하게 임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는지에 따라서요. 일단 자세가 달라집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러한 정장이라고 하는 복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캐주얼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세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트러질 거고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두 번째, 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면접 시간 동안 정말 몰입해서 최적의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시려면 여러분들 상하의 복장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면접에 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회사에 따라서 또는 기관에 따라서 정장 입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관 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색상에 있어서도 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요, 무엇보다 어떤 색상을 입는지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화상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진행하시는 장소의 배경 색상이 어떤 색인지를 필수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시는 장소의 벽면이 화이트 또는 아이보리와 같은 아주 밝은 색이다. 이때 화면에서처럼 밝은 아이보리나 화이트 색상을 입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신체 자체가 또렷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정말 또렷한 인상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때는 반드시 채도가 조금 낮고 어두운 네이비나 또는 블랙과 같은 색상의 자켓을 입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아주 어두운 색상의 벽면을 배경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밝은 색상의 셔츠를 입고 진행을 하셔야 또렷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장을 고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복장과 내가 면접을 보는 장소의 벽면 색상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혹시 이 과정을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화상 면접에 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화상 면접에 임한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일반적으로 화상 통화를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화면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상이나 이미지보다 훨씬 더 흐릿하고 또 밋밋해 보인다 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셔서요.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평소보다 그리고 오프라인 면접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연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입술이나 또는 치크 같은 부분을 연출하실 때도 평소보다 붉은기를 조금 더 넣어주셔야 훨씬 더 화면에서 생동감이 있고 생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면접 참가하실 때는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화상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 피부톤을 살짝 정리해 주신다던가 또는 남성분들 눈썹,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눈썹을 가장 짙게 조금 표현해 주시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시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헤어 부분 보시면요. 헤어 부분은 여러분들 대면 면접, 오프라인 면접과 동일하게 단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가 길다. 네, 어깨를 넘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을 꼭 연출해 주셔야 하고요. 머리가 단발입니다. 좀 짧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안쪽으로 말리게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저는 앞머리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앞머리가 없으면 이미지가 너무 달라져서 면접에도 꼭 이 앞머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 오프라인 면접이 아니더라도 화상 아까 좀 면접에서도 피곤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인사 재밌게 오히려.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하시고요. 또는 중간중간에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시면서 고개를 움직이시게 되는데 이때 인사를 하신다던가 또는 약간의 제스처를 하셨을 때 앞머리가 어수선해져서 정돈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손이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필수로 제품, 네, 스프레이나 또는 왁스를 사용해서 네, 앞머리가 고정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이 어수선하게 계속 상반신으로 이동하지 않게 고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남성분들도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짧은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제품을 사용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 참 좋고요. 또는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못지않게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미지가 참 많이 변하십니다. 그래서 면접이라고 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헤어스타일 하시게 되시면요. 스스로 어떤 부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면접에서 답변하는 데 곤란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신 헤어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짧은 스와컷 또는 전체적으로 짧은 머리에 앞머리만 살짝 올리신 리젠트 컷 또는 전반적으로 헤어가 약간 긴 댄디 컷 이러한 종류들도 다 괜찮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제품 사용하셔서 스프레이나 또는 왁스를 사용하셔서 이 어수선하게 머리로 손이 이동하지 않게끔 단정하게만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호감을 주는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면접은요, 무슨 싸움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면접은 호감도 싸움이다 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면접이라고 하는 시간에서요. 초반에 호감도를 확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어떤 표정을 전달하시는 걸까요? 네,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표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요. 모든 기업에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입에게 바라는 이미지는요. 굳은 표정 또는 딱딱한 표정, 무표정한 표정, 어딘가 무게감 있는 표정을 가진 지원자가 아닙니다. 신입에게 바라는 이미지는요. 밝고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미지를 원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실 때 화면 속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꽉 차게 이렇게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도요. 이제 화상 면접에서는 다른 곳에 시야를 둘 곳이 없잖아요. 화면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얼굴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주 무표정하고 딱딱하고 무겁고 네, 어딘가 근심이 많은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화면만 계속 응시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지원자와 면접을 할 때는요. 어딘가 모르게 무게감이 생기고 분위기가 축 처진다라고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네,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에게 호응하는 듯한 어떤 표정을 가지고 풍부한 표정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분위기를 스스로 이끌어 나가셔야 한다. 그래야 화상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또 긍정적으로 분위기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화상 면접은 기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준비를 하고 또 여러 번 이 체크를 하고 네,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도요. 기계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갑자기 화면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또는요. 면접관의 컴퓨터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화면이 잠깐 보이지 않는 뭐 일시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이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우리가 렉 걸린다라는 표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컴퓨터가 갑자기 또는 시스템이 갑자기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오른쪽에 보시는 지원자분들처럼 이 화면 왜 이러지? 문제가 있나?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요. 나중에는 정말 수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화면이 보이지 않지만 상대편,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충분히 다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화상 면접을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네,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시스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한번 시스템 전체를 종료하시고 다시 시도를 해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면접 때 안내사항을 받으셨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유의사항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발 상황과 관련된 부분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건요. 화상 면접에서 이 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오류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으셨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분명히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 이게 맞나? 엉뚱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공손하게 필수로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주시면요. 이 화상 면접의 여건을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면접관분들께서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의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리시는 상황도 있지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원자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다시요? 라고 이렇게 복장하지 마시고요. 내 질문을 잘 못 들으셨구나 라는 판단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쟁력은 A입니다. 다시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원활하게 이 화상 면접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감을 주는 이미지 두 번째 요소는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화상 면접에서는요. 너무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 계신 것보다는요.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다든지 또는 가벼운 제스처를 해주시는 것과 같이 어떤 중간중간 제스처를 통해서요. 생동감을 부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약 30분 또는 40분 동안 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상반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얼굴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입만 움직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입니다. 네, 오늘은 화상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딱딱하고요. 이게 녹화된 화면인가?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기계, AI와 대화를 하는 건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요.
정말 미동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과 화상 면접을 치르다 보면 이 지원자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조금 어딘가 모르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적극성, 자신감을 나타내시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작을 해주시고 또 고개를 끄덕여 주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준비하실 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험을 준비하시면서 경험을 했던 기간의 길이나 또는 어떤 수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제시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제스처를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2020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떤 공사에서 인턴을 수행했습니다. 네, 이 수행을 할 때 제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2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나 기간을 말씀하실 때 제스처를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제스처를 활용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을 그리면서 이런 불필요한 동작들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아주 간결하고 절도 있게 표현을 하셔야 제스처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화면 속에서 정지된 자세를 취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5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요. 손가락 끝을 이렇게 맞댑니다. 첨탑 자세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화 중간중간에 손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자세가 너무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이 첨탑 자세를 취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시면 자세가 너무 산만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발표자가 많이 하는 첨탑 자세는요. 여러분들의 자신감, 아주 뛰어난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제스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적극성도 함께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화상 면접에서 말하는 것도 저 어색한데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식,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녹화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프로그램명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곰캠이나 또는 오캠 또는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하시는 줌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무료로 녹화하시고 녹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녹화하시면서 내 제스처가 적당한가,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또는 이 말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제스처가 아니라 불필요한 제스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완해 보시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보완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화상 면접에 임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화상 면접 실제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또는 역량을 이 인사 담당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실 수가 있는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요, 실제로 대면을 하셨을 때보다 화상 면접에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상 면접에서 의사소통이 일반 이 오프라인 면접보다 어려운 이유 제가 크게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모든 분들이 화상 면접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바로 하울링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제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화상 면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장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시더라도요. 하울링 현상이 꼭 발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상반기 진행을 했던 기업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 이 하울링 현상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노래하실 때 발생하는 에코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잡음 또는 소리의 울림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화상 면접에서는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항상 울림과 잡음이 섞여서 항상 들리기 때문에요. 정말 또렷하게 목소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불편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면접에서 이렇게 인사 담당자를 대면을 했을 때는
인사 담당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지금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떻지? 어떤 안색이나 표정이나 어조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떠한 지금 느낌으로 나에게 어떤 질문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화상 면접은 참 상대방의 어떤 의도, 뉘앙스, 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화상 면접에서는 질문을 딱 던지면요, 면접관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A 지원자님, 대학생활 때 우리 지원자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공 경험 어떤 게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성공 경험은요, A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진 후속 질문이 있었던 거죠. 성공 경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으시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두 개의 말이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 서로 중복이 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소통이 되지 않는 지원자에게요. 좋은 점수를 던져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꼭 두 가지를 염두를 해주셔서요. 일단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방법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초 뒤에 답변을 한다. 네, 면접관의 질문이 끝나고 약 2초 뒤에 답변을 하심으로써 이제 면접관의 질문이 끝났구나. 내가 대답을 할 타이밍이구나. 라고 하는 거 정확히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면접관의 질문을 한번 복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의 가장 큰 성공 경험이요. 라고 한번 복창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아마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고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만의 가장 큰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네, 아마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스크립트를 지금 쭉 읽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즉석에서 어떤 답변을 떠올려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가지씩이라고 하는 거. 네,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요. 제가 언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시는 건 두 가지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저의 경쟁력은 B입니다. 와 같이 본론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두 가지씩 말하기다. 라고 기억을 하셔서 항상 본론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인사 담당자 분들이요. 정말 이 화상 면접에서는요. 집중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화면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잡다한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서류를 보게 됩니다. 말에 집중을 하다가도 중간에 놓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에서는요. 특히나 두 가지씩 말하기를 통해서 오프라인 면접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요점만 네,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짧게, 네, 그리고 짧게 말했을 때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 그때 답변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면접관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간결하게 핵심만, 요지만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의사소통의 방법은요. 눈맞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실제 만남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눈맞춤입니다. 상대가 나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요. 이 상대방이 나에게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또는 상대가 나의 눈을 보고 있다. 나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거 느끼시잖아요. 화상 면접도 똑같습니다. 화상 면접에서는 실제로 눈맞춤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집중한다는 느낌 또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면접에 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주 잘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면접관분들의 질문을 받으실 때 이때는요, 화면을 바라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면접관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화면에 있는 면접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면접관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또 말이 끝나면 숨을 이렇게 고르게 되잖아요. 대답이 지금 내가 대답을 할 타이밍이구나. 타이밍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야기할 때는 화면을 본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어디를 봐주셔야 할까요? 네, 당연히 카메라를 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스크립트를 말씀하시거나 또는 즉석에서 이 질문에 따른 대답을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의 대답 타이밍에 카메라가 아니라 화면을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자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네. 무언가 지금 다른 곳에 보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말 눈맞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요. 우리 호감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야 친밀감 또는 호감도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렌즈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실 때, 말씀하실 때, 네,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화면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를 취하시고 카메라 렌즈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 그래야 간접적이지만 면접관에게 친밀감, 호감도를 전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택트 방식이 많이 활용되기 전에는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는 면접을 볼 때 카메라를 보고 내가 대답을 한다.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없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색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셔서요.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면접에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유의사항입니다. 네, 유의사항은 그동안 상반기에 이 언택트 방식 화상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이 지원자들의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집이라고 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동안의 평소 습관들, 안 좋은 모습들이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책상에서요, 의자에서 이렇게 좌우로 몸을 돌리면서 저를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몸을 돌리는 이런 제스처는요, 실제로 오프라인 면접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습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면접장에는요, 딱딱한 의자를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려고 해도 의자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는 어떤 의자 활용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바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동이 가능하고요,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몸을 이렇게 비비꼬시면서 의자를 돌리시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요, 화면에 참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화면에 드러난 안 좋은 습관이요, 바로 몸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라고 해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긴장하셨을 때 나타나는 정말 사소한 습관들 뭐가 있을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 가다듬으시는 거, 또는 우리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말 긴장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몸 밑에 깊게 파인 천돌이라고 하는 부분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남성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갖다 대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성분들은 목걸이 하신 분들, 보통 긴장의 상황에서요, 목걸이에 이런 펜던트들을 이렇게 쓰다듬으십니다. 네, 이러한 습관들 또는 땀을 닦으시는 행동이죠. 무릎에 손을 계속해서 닦으시는 이런 행동들. 정말 사소하고 또는 미세한 동작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동작들을 반복하고 노출하시면요. 이 지원자가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또는 아직
이 면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습관이 노출되지 않게끔 자세를 바르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화상 면접 역시 오프라인 면접과 동일하게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네, 공수 자세라고 알고 계시죠? 보이진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오른손이 왼손 손등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남성분들은 왼손이 오른손 손등 위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가지런히 손을 포개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허벅지 중간에 올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자세를 취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제스처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절도 있는 제스처만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른 자세를 취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자세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지원자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면에 어떤 지원자는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딱딱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의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나누는 한 끗 차이, 여러분 팔꿈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팔꿈치가요, 우리 싸울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죠? 공격을 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방어하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도요, 팔꿈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꿈치를 들고 계시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대에게 비춰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팔꿈치를 몸에 아주 가까이 붙여보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를 가다듬으시는 방법은 팔꿈치와 몸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두시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이렇게 내려서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를 하시다가 대화 중간중간 첨탑 자세 또는 절도 있는 준비하신 제스처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원래 화상 면접으로 준비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았던 상황들이 화상 면접에서는 돌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게요. 면접을 진행하실 때는 무조건 어떤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 닫힌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고 불쑥 들어오거나 또는 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내 고양이가 방에 들어오거나 라고 하시면 정말 준비되지 않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항상 닫힌 공간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분들에게도 면접이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사항을 꼭 공유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이런 돌발 상황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은 Q&A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화상 면접의 이미지 메이킹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채용을 이미 진행해 보신 분들, 화상 면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또는 화상 면접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현영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마이크로 얘기하실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줌 화면에서 보고 계신 채팅창에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배경에 침대가 보인다던가 가구가 보이면 천으로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침실에서 진행을 한다.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요, 화상 면접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침실에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지원자는 정말 집에 있는 어떤 긴 천이라던가 또는 전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한 지원자가 있고요. 똑같은 침실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대로 방의 모습을 노출한다. 어떤 지원자가 훨씬 더 준비성, 적극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최선을 다해서 깔끔한 공간을 만든 지원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침대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게요. 책상에서 진행을 하실 때요. 책상의 위치를 반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보통 책상은 벽면을 향하게 집에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요. 책상을 조금 앞으로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시면 될까요? 벽과 책상 사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집 벽지가 저희 부모님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현란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문구점에 가시면요. 아주 큰 전지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전지를 한 2장 정도 구매하셔서 테이프로 살짝 붙이시고 활용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정돈이 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준비성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준비성을 보여주시는 것도 정말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꼭 준비를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세요. 네, 면접관으로부터 목소리가 많이 떨려서 긴장하는 게 티가 난다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요, 모든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이요, 경험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적극적이고 당당한 분들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환경, 적응하지 못한 환경에서는요,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상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가요, 아직 이 화상 면접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줌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회의실을 개설하시고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태도나 어떤 목소리의 톤이나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나 여러분들 화면 속에 노출되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긴장감을 느끼시는 이러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울링 방지용으로 게임용 마이크 이어폰을 쓰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이어폰에 회사 로고가 빛나는데 그 정도는 상관없나요? 여러분 게임용 마이크,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게요. 일단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적극성, 준비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어떤 면접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지품 또는 노출되는 부위에 타사의 로고가 비춰지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이크는 기기니까 상관없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화상 면접에서 타사의 로고가 쓰여있는 마이크를 쓰고 면접을 진행하신다. 면접장에 어떤 브랜드명이 아주 크게 쓰여있는 복장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 테이프나 어떠한 이 스티커 같은 걸 붙이셔가지고요. 좀 화면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책상 의자는 없고, 제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참 많이 있네요. 집에 책상 의자는 없고, 좌식 의자만 있는데, 좌식 의자에 앉아서, 네, 면접을 봐도 될까요? 정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처음 접해봤는데요.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좌식 의자에 앉아서 보신다고 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화면에 노출되는 범위 자체에 여러분 앉아 계신 어떤 착석해 있는 의자의 종류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진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장시간 좌식 의자에 앉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좌식 의자에 앉았을 때랑 이런 약간 높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세의 흐트러짐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좌식 의자에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앉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목소리와도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내에서 가장 밝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어떤 특정 부위가 이렇게 접히거나 눌리는 자세가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의자에 앉아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좌식 의자에 계속 앉아 계시면 자세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에도 이 성량과도 조금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좀 높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리에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이건 양해를 구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높이가 있는 의자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또는 캠 따로 구비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요, 아직까지는요, 웹캠을 실제로 별도로 구비를 하고 구매를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따로 웹캠을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노트북 사양이 구매하신 시점이 조금 장기간 지나서 노트북의 사양이 좀 낮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가지고 계신 장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할 때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캠이다. 내장된 카메라가 이러한 사양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이런 화질의 상태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구매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시스템이고 또 처음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준비나 연습이 없이 바로 임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정말 많이 긴장하게 되고 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많이 어색하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최소 한 번쯤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화상 면접에 임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빈님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요, 제가 정말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끝으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환경이 맞물리면서요, 채용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극도의 긴장감, 스트레스, 또 부담감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요, 이 화상 면접도 일반 대면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이미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죠. 같이 일하고 싶은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기존 면접에서 보여주셨던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이 화상 면접에 임하신다면 기존 면접에서와 똑같이 좋은 결과,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